그럼 알고 있으면 좋을 개념을 추가로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요. 사건 A와 B의 여사건, A의 여사건과 사건 B,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이 서로의 관계들도요. 모두 다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외우는 건 아니고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라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 사건 B와 A의 여사건도 독립,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인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도대체 왜 사건 A와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의 여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집합에서 배웠던 차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요. A 차집합 B로 바뀐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A 차집합 B의 부분은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이 A와 B가 이렇게 겹쳐진다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을 의미하는 게 바로 A 차집합 B인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도 구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A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서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에서 A 교집합 B를 빼서도 구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요. 요 A 차집합 B를요.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독립일 때 각각의 사건을 곱하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전 개념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교집합 부분이요. 요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대로 내려온 거고요. 여기 교집합 부분을 독립이기 때문에 둘의 곱하기 값으로 바꿔서 이렇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요. 지금 공통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로 두 개의 항을 묶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묶어주면 여기는 그냥 1만 남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남을 겁니다.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보시면요. 1 마이너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지금 좌변은요. 이렇게 스타트가 된 거니까요. 사건 A와 B의 여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결과적으로 우변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사건 B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곱하기 값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이 둘의 교집합 값이 각각의 확률의 곱하기로 바뀌었다는 것은 두 사건 A와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요. 증명을 계속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밑에 것도 지금 동일한 증명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증명 3번 즉 왜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면 여사건과 여사건이 서로 독립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쭉 증명 과정을 따라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인 관계라면 서로 간의 여사건과도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은요. 예를 들어 사건 A와 사건 B의 여사건이 독립이라고 했을 때도요. 마찬가지로 A와 B도 서로 독립이고요. B와 A의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이게 동일하게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만나는 이 독립일 조건들을요.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